당신의 가장 큰 재정적 난관이 돈이나 교육,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장소에 있거나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아직 시간이 많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상당한 희생을 하지만 결국 좌절하고 지쳐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당신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미묘하게 삶의 한계를 정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화려함 혹은 자신의 배경을 폄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 의도치 않게 듣게 되는 대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성취 가능해 보이거나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삶의 선택들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신의 직업 경로, 대학 선택, 꿈, 심지어 성공에 대한 당신의 정의까지 말입니다. 만약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당한 수입이 보통이고 기업가 정신은 너무 위험하며 투자는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처럼 당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이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응해버리는 거죠. 사회심리학 및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특히 재정적 선택에 관해 자신의 사회 집단의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다른 환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노출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서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단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말이죠. 당신 주변에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시작조차 해보지 않았나요? 이 현상에 설득력 있는 실제 사례가 20세기 브라질의 농촌 이주 현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을 떠나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접근성입니다. 직업, 교육, 전문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환경에 남아 있었다면 이전 세대와 똑같은 운명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컸던 사람들이 갑자기 선택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언급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장소에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몸을 담아야 합니다. 당신은 광활한 도시에 살면서도 똑같은 대화, 똑같은 제한적인 믿음, 똑같은 불안감에 둘러싸인 작은 거품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사회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투자, 사업 또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해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무지하거나 뒤떨어졌다고 느꼈나요? 바로 그 불편함이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제자리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종종 로마 철학자에게 인용되는 말인데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역동적인 환경에서 훨씬 더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펼쳐지는 곳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패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잘 알려진 공개적인 예시는 실리콘밸리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더 똑똑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혁신, 자본,
신선한 아이디어, 그리고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환경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마법이 아니라 통계의 문제입니다. 이제 아마도 하지만 지금 당장 이사 갈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괜찮습니다. 이 조언은 충동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변화가 디지털로 시작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가상 이벤트, 강좌, 스터디 그룹, 또는 당신이 살고 싶은 미래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등이죠. 이러한 환경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시야는 서서히 넓어집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5년 동안 정확히 똑같은 환경에 머무르면서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똑같은 낡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당신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아니면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나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제한하는 환경에 머무르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정체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젊을 때,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침묵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입이 너무 적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사람은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배우지만 돈을 일단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깨닫지도 못한 채 게임에서 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업에서 뛰어나고 여러 번 직업을 바꾸고 수년에 걸쳐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단지 당신이 번 돈을 보호하고 늘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에는 여전히 지치고 걱정하며 의존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리고 항상 나갑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당신의 수입이 아니라 금융 지식의 부족입니다.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불안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입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지출을 추적하지 않고 저축액을 모르고 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해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융부지입니다. 그저 배우지 못했던 것뿐이죠. 이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평균적으로 매년 4%의 인플레이션율이 있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조차 은행에 넣어두고 거의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1천만 원은 대략 18년 안에 구매력의 절반인 500만 원가량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을 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꾸준히 속도를 올리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면서도 당신은 안전하게 제자리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삼키기 힘든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성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결정이며 그것은 미래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이전 시대에는 사람이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현실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고통스러운 실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기본적인 예금 계좌나 고정 수입 상품에만 의존했던 수천 명의 은퇴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들의 돈이 예전만큼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식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10대 때 투자를 시작했으며 그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천재성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의 결합이었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한 번의 엄청난 횡재가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모든 것을 쓰거나 돈을 놀리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돈을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흔한 오해를 바로잡자면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데이 트레이더가 되거나 터무니없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하루 종일 차트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출과 투자를 구별하는 방법,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높은 수익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쉬운 약속 뒤에는 거의 언제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웰빙 연구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재정적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안정감, 적은 스트레스, 심지어 더 안정적인 관계를 보고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명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두려움을 감소시킵니다. 이제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수입이 6달 동안 끊긴다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연습은 30일 동안 모든 지출을 꼼꼼하게 추적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하게 통찰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뇌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적인 행동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행동 경제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이 작은 습관은 중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가능성을 이미 크게 높여줍니다. 결국 돈을 이해하는 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속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30년 혹은 40년 동안 일하고 나서야 너무 늦게 문제가 당신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손을 거쳐간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용기와 무모함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경계선이 있으며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흔히 위험을 감수하라, 과감하게 시도하라,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걸어라 같은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떤 위험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어떤 위험은 잘못될 경우 영원히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닥치면 아름다운 교훈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정신적, 금전적 피해와 종종 회복하기 힘든 힘겨운 시간들만 남을 뿐이죠.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당한 손실은 같은 규모의 이득보다 훨씬 더 큰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6,750만 원을 잃는 고통이 6,75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이는 의사결정, 자신감, 심지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누구든 주된 재정 목표는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이 게임에 머무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현명한 위험과 도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위험은 모든 것이 잘못되더라도 손실이 통제 가능한 수준인 경우입니다. 반면 도박은 잘못되면 완전히 망하는 경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이 선을 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사업, 하나의 자산에 모든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이 용감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미래를 무모하게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이를 거의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바로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그는 선수 생활 동안 4,5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고 여러 세대가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파산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값비싼 자동차, 충동적인 소비, 그리고 안전망 없는 재정 결정이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이 끝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만한 어떤 구조도 없었습니다. 그의 실수는 돈을 너무 적게 벌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파멸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이죠. 반대로 견고한 불을 쌓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긴 하지만 볼록한 위험 (convex risks을) 받아들입니다. 즉, 잠재적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잠재적 이득은 상당할 수 있는 위험이죠. 고전적인 예로는 인터넷 초기 시절의 디지털 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시도했던 이들은 적은 자본을 잃고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들에게는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위험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시기에 발생했던 실제 경고 사례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집을 팔고 퇴직 계좌를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의 유망한 회사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성, 평온함, 그리고 많은 경우 수년간의 노력까지 잃었죠. 일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의 문제였습니다. 재무행동 연구에 따르면 분산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실수를 이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실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도 때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실수 후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잘 될 거야 라고 단순히 믿으며 플랜 B 없이 모든 것을 걸었던 결정들을 몇 번이나 내렸습니까? 자존심, 감정 또는 성급함을 전략보다 우선시한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재정적 파멸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이 당신의 재정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는 상황에 자신을 두지 마십시오. 이는 투자, 경력, 사업, 심지어 개인적인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비축 자산을 유지하고 무책임한 빚을 피하고 모든 것을 단일 수입원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도전은 간단합니다. 어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잘못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대답이 계획은 좀 지연되겠지만 게임에는 남아있을 수 있어 라면 그 위험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답이 모든 것이 끝장이야 라면 그 위험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게임에 남아있는 것은 저평가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언젠가 위대한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당신이 아는 특정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막 인생을 시작했거나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있거나 의심으로 가득하거나 혹은 나중에 몇 년을 후회할지도 모를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 말이죠.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하나가 누군가의 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플랫폼에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논의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